홈 디자인, 봉사 내역, 제 틀린 거 지적해 주세요. 봉사 내역 입력, 디자인 보기 요시. 1번, 기본 보기 속성, 그런 거죠. 자, 이거 어제 잠깐 나왔는데, 이 선택기에 보시면 딱 레코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요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요렇게 지금. 딱 요거 하나만 딱 보이잖아요, 지금. 레코드 선택기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요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연속 폼이 아니라 단일 폼입니다, 단일 폼. 지금 문제 한 서너 개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도 계속 거의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한 10개쯤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험 준비 끝난 것 같거든요. 엑세스 같은 경우는. 엑셀은 함수 때문에 힘들고. 자, 폼의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표시 좀 안 되나 봅니다. 그러면 폼에 있는 부착물들입니다. 레코드 탐색기. 예. 탐색 단추도 폼에 있는 겁니다. 폼 구조에 있는 겁니다. 예.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가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다. 자, 폼의 역할이 뭐라고요?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업데이트, 변경 등이 가능하다. 데이터 관련이겠죠? 그래서 추가, 삭제, 편집. 앞에 레코드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아니오로 설정되네요. 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얘로. 이렇게. 그 다음 본문 영역의 txt 기관명, txt 기관명, 언바운드 바운드 시키라는 문제 같은데요. txt 봉사 날짜, 각각 기관명, 봉사 날짜, 필드 이름인가 보군요. 그러면 기관명. 혹시 이거는 기억하세요?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엔터.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이거 혹시 이것도 기억나세요? 아, 모르셔도 상관없어. 뭐. 그냥 저기 선택하시면 되고. 그때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잘 안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핑 치면 실수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목록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속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폼 바닥글의 txt 총시수 여기네요. 컨트롤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어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고 표시에는 총 공백 시수 땡땡 공백 숫자 데이터로 나오도록 하라. 그럼 여기서 다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총점이 표시되도록 총점이라는 게 뭐죠? 총점이라는 게 있나요? 물론 이제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총점이나 시수의 총점이니까 시수라는 필드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수라는 필드명이 있어요. 여기 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필드명 맞네요, 명확하게. 그러면 필드명이 와야 된다. 프런트.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은. 뭐가? 여기에 뭐, 요건 변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총시수 땡땡은 상수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문자 데이터, 상수. 여기는 변수, 분리. 수식은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문자 상수에 대해서 쌍따옴 배치. 여기서 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 문제는,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을 이용하는 문제 유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오케이. 뭐 다들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표정들이라 제가 뭐 앞에 보세요 할 때 뭐 안 보고 계시는 분들 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바로 갈 때 꼭 보세요. 제가 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 이번은 죄송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모아서 다 해드릴게요. 도메인 함수입니다. 디썸이라는 도메인 함수인데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배우고 그때 실습을 합시다. 자, 3번. 이제 3번 코딩 할 수 있겠죠, 이제? 아, 매크로 작업 문제인가요? 매크로 작업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니면 앞에 있던 거 보고 뺏기셔도 됩니다, 이거. 정답지를 보시든지. 네, 뭐 그걸 안 보고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같은 이야기 반복이라 일단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 해보세요.
잘 안 되세요. 아, 아마 문제를 읽어보셨다면 동사 내역 입력이라는 현재 폼에서 다른 폼에서 원하는 정보를 보겠다라고 하는 다른 폼에서 뭐 할 때 학생 정보 확인 CMD 보기라고 하는 단추를 클릭할 때 그러면 일단 클릭 이벤트 찾아가셔야 되고요. 클릭이니까 명령 작업이겠죠. 명령 작업을 할 때 자, 작성이 단축 해놓고 자, 매크로 작업인지 코드 작업인지 하는데 매크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자, 매크로라 그러면 자, 일단 문제는 매크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재학생 보기 매크로, 매크로 이름이 있네요, 이건. 포함된 매크로로 작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만들기, 매크로. 원래 이거 하실 때 원래 정확하게 뭐, 필드명, 조건 처리할 필드명, 연산자, 컨트롤 변수 건지 상수인지, 변수라면 컨트롤 이름이 뭔지, 뭐 그런 거 다 파악하셨잖아요. 자, 다른 폼에서 원하는 정보를 폼을 열어야 된다. 오픈 폼. 폼의 이름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재학생 관리. 보기 형식은 폼 보기. 정해져 있다 그랬죠. 결과를 보는 폼 보기. 조건이 있죠. 뭐, 매크로 조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딱 했네요. 커서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 단축 클릭. 자, 물론 뭐, 여기 안 들어가셔도 되긴 한데, 좀 귀찮으니까. 문제 친절하네. 학번 필드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럼 학번, 대괄호. 이게 조건 처리할 필드명인가 봅니다. 뭐, 그래밖에 확인 안 되고, 그 다음에 값이 tx에 해당하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연산자 이꼴이 필요합니다. 연산자 이꼴.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tx 학번이라는 컨트롤 이름이 보이네요. 그럼 이거 변수네요, 그러면. 그러면 경로를 다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상시 시험 문제 3 액세스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폼들 중에 로드된 폼 안에 있는 봉사 내역 폼 안에 있는 txt 학번 컨트롤 이름 txt 학번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경로가 표시가 된다. 만약 전체 경로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내용을 입력을 한다. 포함된 매크로 할 때는 전체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확인. 자, 확인해서 나오니까 요런 꼴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다 작성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굳이 작성기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자, 끝이죠. 경우에 따라서 폼을 여실 때는 기본 창으로 열 때도 있지만 어쩌다가 간혹 대화 상자 창으로 여는 것도 있다. 이것도 아마 어디선가 문제를 하면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도 했고요. 그리고 저장해서 매크로에 이름을 주시면 탐색창에 여기 등록이 될 겁니다. 이름은 재학생보기. 자, 매크로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 부여된 매크로를 요 컨트롤의 이벤트에 가서 클릭 이벤트에 가서 연결시킨다. 목록 감축 눌러서 이렇게. 그다음 실행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실행할 때 컨트롤 이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자, 홈 보기. 여기가 txt 학번이라고 여기가. 우리가 잘. 그러면 학번이 뭐 요런 학번이네요. 김민아라는 학번이네요. 그러면 클릭하면 김민아에 관련된 내용을 아니면 밑에 탐색 단추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소연이네. 필터링 되어서 이거 전 여러 개의 레코드 중에 요것만 나타난다. 원래 재학생 관리 테이블을 그냥 열면 조건 없이 그냥 열면 아이고, 결과를 봐서 열면 총 14개의 레코드가 있다고요. 근데 이 레코드가 이걸 누르면 필터링 되어서 한 개밖에 나오고 그게 조건에 맞는 레코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닫기. 5분 드릴게요, 여기도. 뭐 거의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제 거 체크해 주세요. 자, 디자인 보기 복수. 자, 첫 번째 학과 필드 기준 내림 차순. 정렬 추가, 학과 필드. 화면에 보이는 게 설정값, 내림 차순으로 변경. 두 번째,
페이지 머리글, tx 날짜, 표시와 같이 표시되는 형식 속성.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나요?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 잠깐 보세요. 혹시 지금 이거 내용 다 안 보이시죠? 그럼 이거 앞에 여기 경계의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시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예 속성 시트 창을 크기를 조절하세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있어요? 없네요. 연도하고 올밖에 없네요. 그러면 만들었어야 되겠네요. 연도 네 자리 Y 코드. YYYYY. 잠깐 배워. 평가 띄우고 M은 한 개죠. 01이 아니라 그러면 M 한 개. 일단 어, 다시 좀 줄이겠습니다. 한번 기관명 머리글 영역, 기관명 머리글 영역 머리글 내용인 배 페이지만 보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해서 반복 실행 구역. 예. 네 번째 txt 기관명 본문의 값이 이전 레코드 동력에 표시되지 않다고 하다. 이거 뭐라고요? 중복 내용 숨기기. 형식 숨기기 표시 숨기기니까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맨 끝에 형식 속성에 중복 내용 숨기기. 자,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페이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알아야 된다고? 현재 페이지, 페이지, 전체 페이지, 페이지스 코드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까지 표시되고 설정하시오.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식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체 페이지, 현재 페이지 다른 정보죠. 다른 정보가 한 곳에 나열되려면 M% 연산자 필요, M% 연산자가 필요하다는 건 수식 작업이다. 수식 작업은 컨트롤 홈번에 가서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다음은 그냥 바로 할 겁니다. 5페이지, 다음 시간부터는 5페이지 중 3페이지. 그러면 페이지 개념이니까 5가 아마 전체 페이지일 겁니다. 페이지스. 여기 3이 현재 페이지일 겁니다.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와 페이지스는 변수 개념이라고 그랬죠. 분리. 그리고 식작업이죠. 앰프드 연산자 이꼴. 그 다음 변화가 없는 문자 상수에 대해서 페이지 공백 중 공백까지가 문자 상수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페이지 상수다. 3분의 2번 모른 척 하세요, 일단. 내일 첫 시각이나, 이제 시간이 되면 오늘 다 마무리 시켜드릴 거고요.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금 코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좀 뭐 연관성은 있긴 하지만 관련 연관성인데 그걸 코딩을 옮기는 건 뭐 유형은 처음이니까 일단 내버려 두세요. 자, 1번, 4번에 1번 쿼리 문제. 1번 하시죠, 이제. 이건 4점짜리 문제니까 시간은 한 3분 들이죠, 이건. 근데 빨리 하세요, 빨리. 그건 너무 쉬운데. 이런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다 하셨나 보네요, 분위기가. 정말 뭐 준비를 하셨다면 이건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가야죠. 테이블 디자인, 만들기, 쿼리 디자인, 봉사 내역,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시려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봉사 내용이라는 필드 명목이고, 봉사 날짜라는 필드 명목이고, 그다음 문제 내용에 보면, 한을 요양한 봉사 내역을 줘야 하는, 그래서 그 잠깐만, 하늘 요양원 봉사네, 하늘 요양원이라는 이건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이게 어느 필드에 가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하늘 요양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원본을 열어서 보시라니까, 데이터를. 어, 봉사기관의 기관명이네, 기관명. 오케이. 그럼 기관명 필드를 배치하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조건이, 자, 두 개밖에 결과 안 나오니까 이건 표시하시면 안 되고 조건 작성하셔야 되죠. 뭐? 하늘 요양원이라고. 문자 직접입니까? 쌍따옴표 놓고 따옴표 처리. 네? 뭔가 찝찝하고 판단이 안 쓰면 원본을 열어보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해집니다. 시험 문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봉사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정렬이 있었죠. 오름차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할 것도 없지만 데이터 시트고. 그러면 8개의 필드명. 오케이. 저장해서 하늘 요양원 조회. 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것 같냐? 거의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운이 좋으면 뭐 나오겠죠. 뭐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못하겠고. 확률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자, 오른쪽 컨셉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건 5분 드릴게요, 5분.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드렸던 내용을 밑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음, 총계라는 구조가 있군요, 총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네, 기본적인 구조.
어? 우리가 뭐 저 쳐다보군요. 다 하셨나 보군요. 자, 일단 컨셉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행머리걸, 열머리걸, 갑. 일단 그 기본 틀부터 시작합니다. 컬이 디자인, 봉사기간, 봉사 내역, 대학생. 자, 세 개네요, 무려. 우리 처음 보네요, 이런 건. 자,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어, 그림을 보면 기관명 보이네요. 필드명으로. 그 다음 나머지는 안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뭐 학과 이렇게 보이네요. 아마 그거 학과 같은데 재학생 테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이름들이 그 열에 이렇게 그러니까 필드명이 아니라 고유값들 학과의 고유값들이 열에 그림을 보면 열에 배치해요. 피벗 테이블 학과 필요한 거. 그다음에 값으로 쓸 녀석은 숫자 값이죠. 뭐였습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 전혀 없고 그냥 동사 기관별 학과별 그럼 기관명 학과 필드명 다 필요하고 횟수니까 그러면 특정 필드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있군요.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를 사용하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서 배치 그리고 이건 형태가 전혀 다른 그림을 보면 테이블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기본 구조상. 이런 형태, 그러면 컬이 유형이 다른 녀석이다. 무슨 녀석? 컬스텝 컬이 형태다. 그러면 기관명별, 학과별, 봉사 코드의 횟수, 개수, 그리고 이걸 배치를 시킵니다. 행, 숫자 왼쪽에 있었으니까 행. 그다음에 요건 이름이 각각 이름이 위쪽에 있었으니까 열. 그리고 요건 요약 정보 값. 기본 틀이죠. 그리고 나가면 아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뭐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있죠. 요게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커스커리에서 그러니까 1313 다 하면 8이잖아요. 그럼 8 값이 나오게끔 한다라는 건 이거의 총계라는 겁니다. 이 숫자의 총계.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더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이게 필드명이면 계산 필드명으로 이렇게 더하기 해버리면 되지만 이게 필드명이 아니고 필드의 고유값이니까 이 값으로 이걸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 필드라는 구조로 그 이유. 그래서 총계가 되려는 내용을 작업을 하려면 봉사 코드 필드를 한 번 더 추가하신 다음에 개수를 보는데 이게 총 개수가 되려면 배치를 행머리글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나가면 봉사 코드의 개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한 번 더 하기 봉사 코드의 개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이 값은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꿈나라의 복지관 8번, 미담 청소년관 4번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 데이터하고 상관없다고요. 이쪽하고는. 이걸 더한 게 아니라고요. 시제는.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제 그건 아니고 그다음 뭘 바꿔야 됩니까? 총 횟수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어? 두 번째 봉사 코드, 행머리글에 배치한 봉사 코드, 총 횟수라는 계산 필드명 공백 있나요? 없죠? 땡땡. 기존에 있던 필드명이니까 대가로 약속합시다. 그리고 add.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면 이상 없네요. 저장. 이게 딱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 뭐 여기 이제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정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까처럼 식작업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 되시면 나머지는 뭐 확장을 좀 시키시면 되니까 학과 아유 죄송합니다. 공사 횟수조에 3번 하세요. 3번.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요약하기 좀 될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쿼리 디자인. 봉사대역 재학생. 봉사내역 재학생. 학과 필드명 보이죠? 다음, 제
자, 우리 학과 별이니까 학과 필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총 인원수, 총 시수인데 학생 수는 학번 필드이면 학번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 시수니까 시수 필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맨 끝에 얘기했군요. 그러면 특별한 그 표의 구조가 뭐 그림에 있는 그 구조가 커스트 쿼리 구조는 아니죠.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요약만 있습니다. 요약만. 학과별 묶어야 되고 학번의 개수를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수의 합계를 작업을 한다. 뭐 그런 정도죠. 그리고 나가면 학번의 개수, 시수의 합계로 나올 거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봉사 학생 수. 뭐 이건 나가보면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시수. 그리고 결과 학과 레코드 개수 4개. 오케이. 저장. 학과별 봉사 현황. 이제 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너무 쉬운 건 안 할 거고요. 어려운 것들로 골라서 하겠습니다. 커리가.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세요. 거의 뭐 회차마다 안 빠지고 나오네요. 그죠? 네, 이것도 벌써 한 서너 번째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커리 이름이 보이고 테이블의 이름이 보인다. 그럼 이제 대충 눈치채셨지만 쿼리 작업을 한 내용을 새 테이블로 만든다. 쿼리 유형이 틀리다. 자, 그러면 일단 매개 변수, 그죠? 일반 쿼리는 매개 변수라는 표현에서 매개 변수 쿼리네요. 그럼 일단 매개 변수 쿼리 작업을 좀 합시다. 쿼리 작업. 쿼리 디자인.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 탭에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 작업도 가능하다. 봉사 현황 쿼리. 잘 되시면 저보다 먼저 가셔도 됩니다. 뭐, 보세요 소리 안 할 건데. 자, 그림에 봉사 날짜 필드 보이고요. 배치, 기관명 보이고, 배치, 시수 보이고, 배치, 학번 보이고, 이름 보이고, 봉사 내용 보이고. 여러분 다 내용 읽어보시잖아요. 여기까지고 일단은. 그 다음, 뭐 또 다른 내용 있었나요? 자, 커리어는 학과명 일부를 4개 변수, 학과명 필드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부니까. 있나요? 네? 학과명이란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데 쏘시면 안 됩니다. 학과명 찾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네요. 찝찝하죠? 봉사 현황 쿼리를 열어봅니다. 열어서, 아, 학과명이 아니고 학과네요, 학과. 예? 학과. 필드명 학과. 원본을 열어보니까. 그러면 학과명 필드가 학과 필드가 필요하고, 화면에 표시되면 안 되네요. 뭐 하려고 한 거죠? 조건 작성하려고 추가시킨 거네요. 그래서 작은 그림에 정형이 없다가 있어요. 자, 일단 상수값으로 매개 변수 처리합니다. like 일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like 일부 포함 같은 표현입니다. like 연산자 쌍따옴표 호따옴표 별표시 일단 상수값인 경영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 그림과 같이 그런 레코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매개 변수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상수를 넣어서 그 그림에 있는 상수값을.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서 레코드 개수가 맞나요? 그림에 있는 거고. 맞는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항상 경영만 찾을 게 아니라 뭐 회계나 뭐 재무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바뀔 겁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메시지는 문제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그 작은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줘야 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줘야 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 자, 요게 매개 변수, 요게 변하지 않는 상수, 변수는 분리, m% 연산자로. 다음, 쌍,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쌍따옴표나 헛따옴표 처리. 내용이 보이지 않으시면 열너비 조정. 그리고 일단 요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바꾸기 전에. 자, 조열 학과를 일부를 입력 나오고 거기 그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이제 이상 없네요. 이제 매개 변수 커리도 처리했습니다. 이제 뭡니까? 새 테이블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군요. 자, 일반적인 커리 유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커리 유형을 바꾸셔야 됩니다. 테이블 만들기. 이때 만들어질 테이블의 커리의 결과를 테이블로 만들겠다는 게 테이블 만들기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학과 봉사현황, 조회학과 봉사현황, 그리고 확인, 그리고 실행을 한번 자, 이건 지금 새 테이블을 선택 아닙니다. 새 테이블을 만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레코드가 조합이 되는 레코드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이라는 명령 단추를 누르셔야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매개 변수 입력할 것서 경영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하면 선택한 레코드로 새 테이블을 하시겠습니까? 8개의 행을 붙여 넣는답니다. 그러면 예 하시면 아마 테이블에 조회학과 봉사 현황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일단 그 다음 이 쿼리의 이름을 또 줘야 되겠죠. 저장 쿼리의 이름은 그 굵게 표시되어 있는 문항에 학과 현황 생성 학과 현황 생성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테이블을 만들게 경영만 있는 게 아니고 재무도 있고 회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쓰려고 퀄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야기 기억났어요? 자, 그리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